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니 절대 말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30대 후반이에요.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동네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청소기를 돌리고 당구대 위에 흩어진 분필 가루를 닦으며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텅 빈 당구장 안은 네온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늘 자주 오던 단골 아저씨였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느낌에 말수는 거의 없고 항상 혼자 와서 묵묵히 당구만 치다 가던 사람이죠.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날따라 그 남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자 당구장 안에는 그 아저씨와 저 단 둘뿐이었죠. 왠지 모를 긴장감이 제 온몸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테이블 위에 남은 분필 가루를 털어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불쑥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감하면 혼자 집에 가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네, 뭐 늘 혼자죠? 익숙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쪽으로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일하면 많이 힘들겠네요. 보통 사람들은 집에서 쉴 시간인데. 저는 괜히 장난스럽게 받아쳤어요. 그러게요. 아저씨도 늦게까지 여기 계시잖아요. 그 말에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긴 나도 집에 있어봤자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공치는 게 그나마 마음이 편해요. 순간 제 안에서 묘한 동질감이 스쳤습니다. 저도 역시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회사 일로 지쳐 골아떨어져 있고 대화를 나눌 사람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여기서 사람들 오가며 이야기 듣고 있으면 괜히 덜 외로운 기분이 들어요. 말을 꺼내고 보니 저도 모르게 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듣다가 그래서 내가 여길 자주 오나 봐요. 이상하게 여기 오면 좀 따뜻해지거든요. 하고 말했어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손님과 알바생으로만 보던 관계가 조금은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는 제 손등에 묻은 분필 가루를 보고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여기에. 손끝이 스치듯 닿았다 떨어지고 수건으로 하얀 가루를 살짝 털어냈죠. 그 순간 네온사인의 빛이 흔들리며 우리를 얇게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테이블 모서리에 나란히 기대서서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오래 나눴어요. 일 얘기, 사는 얘기, 남편 얘기 등등 말과 말 사이 빈 공간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유난히 자주 당구장에 나타났어요. 하루를 건너뛰지도 않았죠. 오후 9시쯤 덜 바쁠 때 들어와 마지막 팀이 나갈 때까지 조용히 공을 굴렸어요. 큐 끝이 분필을 스칠 때 나는 사각하는 소리, 공이 맞부딪히는 딱 하는 소리가 어느새 제 저녁의 배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밤, 그는 혼자였고 저도 마감이 가까웠어요. 끝나고 맥주 한 캔 괜찮아요? 그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죠. 당구장 셔터를 반쯤 내린 뒤 문가에 접이식 의자를 2개 펼치고 편의점에서 사온 캔 맥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금속 캔이 손에 닿는 감촉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우리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길게 나눴습니다. 그의 옛 직장 얘기, 제가 좋아하던 라디오 코너, 비 오는 날 당구장 안에 퍼지는 초크 냄새에 대한 얘기까지 사소한 이야기들이 묘하게 서로를 깊이 데려갔죠. 그날 처음으로 손등이 스쳤어요. 캔을 건네다가 정말 잠깐 그는 바로 손을 거두며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숨이 약간 떨렸지만 확실히 말했죠. 괜찮아요. 우린 그 짧은 스침 하나에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부터 스킨십은 늘 제가 먼저 고개를 끄덕인 뒤 아주 천천히 꼭 필요한 만큼만 이어졌어요. 맥주 마신 순간부터 당구장에서 그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그날도 그가 늦게 당구장을 방문했고 저도 부랴부랴 청소하고 집에 가기보다 그와 저녁을 먹기로 하고 근처 술집으로 향했어요. 같이 소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랜만에 제가 소녀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 제 몸을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이 많이 들어가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어요. 그는 좀 더 대담하게 터치가 이루어졌고 저도 거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날 오전에 만나서
점심을 먹자고 또 약속을 했어요. 저도 주말이라 아르바이트는 없고 자유인지라 좋다고 했죠. 그러고 토요일, 그날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날은 오전에 만나서 같이 점심 먹으러 남양주로 갔어요. 점심을 먹고 남양주 근처 산책 코스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 너무 떨렸고 뭔가 죄 짓는 기분이었지만 나를 너무 소중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의 분위기가 너무나 설레게 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 근처를 계속 돌았고 그가 나지막하게 같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가볍게 좋다고 했어요. 남양주 근처 무인 모텔로 향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단둘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고 저희 이상형이 아빠 같은 남자여서 그런지 저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게 부담스럽지도 않더라고요. 모텔에 도착해서 그는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그의 손길이 더욱 대담하게 저희 몸 여러 곳을 탐험하듯 만져주었어요. 이런 터치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고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각이었어요. 이런 게 저희 남은 인생에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제 인생은 이제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반응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시간이 멈추고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자꾸 새어나오는 제 모습에 그는 제 반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했어요. 저희 모든 부부는 이제 예민한 상태로 반응이 되고 그도 예민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움직임은 더욱 급하고 거칠어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가오고 있었어요. 쾌락과 쾌감과 동시에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몸 전체가 긴장이 되면서 절정에 도달했고 강렬함이 제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제가 그냥 한 여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 둘은 절정에 가까워지고 움직임은 더욱 거칠어졌어요.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방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감싸고 있었죠. 온몸이 떨리면서 정신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살짝 눈시울이 붉혀지더라고요. 한평생 그냥 나로 살아왔던 적이 있는지 싶더라고요. 동시에 그도 마지막 힘을 주면서 깊숙하게 밀어넣었어요. 뜨거운 것이 몸속 깊이 퍼지는 기분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그냥 제 감정에 충실하고 싶었어요. 우리 둘은 숨을 고르며 팔베개를 하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고 그는 계속 저와 평생 같이 있고 싶다고 했죠. 여전히 뜨거운 체온과 땀 냄새가 방 안을 진동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니 굉장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 더 재밌는 일들을 경험하자는 이야기, 저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현실에 돌아온 듯한 기분과 집안일을 하는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고 빠르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날도 당구장에 아르바이트를 갔죠. 거기는 중년의 남성분들이 많아 항상 저에게 이쁜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좋은 섹시일 것 같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자신감이 올라가고 그를 바라보면 그의 어깨가 한없이 올라간 걸 느끼면서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죠. 그날도 제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단둘이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라이브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 그날은 남편에게는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거짓말하면서 저도 두근거렸지만 그날은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 저도 작정했던 것 같아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 부르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고 그날은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있고 싶다고 했죠. 저도 그날은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라이브 카페에서 계속 속삭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알겠다고 했어요. 아빠같이 저를 챙겨주는 모습,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이날은 적극적으로 리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양평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무인 호텔에 도착했고 저는 그를 처음으로 리드했던 것 같아요. 그를 눕혔고 그의 몸을 천천히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목덜미부터 가슴,
배까지 부드러운 입술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는 온전히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저는 그를 올라타며 주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를 사로잡고 싶었고 저희 원하는 속도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섬세하게 그의 밑을 입술로 천천히 탐험했어요. 그러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속삭였죠. 그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저도 술기운이 저를 감싸고 있었고 리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부끄럽기도 했어요. 뭔가 제가 조신하게 행동하다가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가 가만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제가 조금 오바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주춤하자 그가 저의 허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저를 따뜻한 손길로 감싸 주었어요. 그날은 같이 있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과 우리는 절정에 도달하고 이후에는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가 나를 아끼고 있다는 것과 나를 좀 더 아껴주고 싶다고 했죠. 그날 아침, 정말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호텔을 나오면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죠. 저는 이제 일상에 완전히 새로운 리듬이 생긴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 집에서 가운만 입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내줬죠. 그날 당구장에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사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그는 사람들 모르게 제 엉덩이를 터치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짜릿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둘만 알게 손을 잡는다거나 그가 저희 몸을 터치하면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설거지를 하는 곳으로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게임을 하다가 저한테 와서 차가운 물로 설거지한다고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이런 게 사랑받는 여자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손이 제 손등 위로 닿으면서 우리는 가벼운 스킨십을 했어요. 나름 당구장에서 대담한 스킨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은 당구장에 있던 분들과 함께 호프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빠르게 그의 옆에 앉았죠. 그러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탁자 밑으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술자리가 파하고 그와 함께 차 안으로 향했어요. 그가 대리운전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지만 그날도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호텔에 있다가 갈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서 저의 앞몸을 그에게 기대고 있었죠. 그는 그러면 잠깐 같이 있다가 가자고 했죠. 그러고 나서 방 안으로 도착하고 그가 저희 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갑자기 손끝이 떨리고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방 안에는 숨결과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어요. 그의 손은 점점 저의 허벅지로 내려갔고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스칠 때마다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고 이게 사랑받는 여자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벗겨진 모습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죠. 오직 한 여자 그리고 그의 여자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제 목에서 시작해서 쇄골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가슴에 닿았고 욕망이 갑자기 터져나오더라고요. 그의 부드러운 입술과 움직임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오르고 그의 품에 안겨온 몸을 떨며 쾌감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그리고 저는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대며 저를 가지라고 말했죠. 우리는 몸짓이 점점 격렬해졌고 그도 더욱 열정적으로 응답했어요. 우리는 따뜻한 체온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흥분과 함께 만족감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그날 술에 취해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때 허무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들었는데 친정을 갔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이제 정이 남아있나 싶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죄책감도 더 이상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매일 그와 함께 있는 생각만 하고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그와 더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는 로봇처럼 행동하게 되고 당구장 아르바이트 가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옷을 좀 더 과감하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저희 젊음을 더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치마도 입고 스타킹도 신고 당구장에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복장이 아닌 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향했죠. 그럴 때마다 당구장에서 저는 인기녀가 되고 있었어요. 아저씨들이 당구장에 오는 이유가 제 스타일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갑자기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에게는 제일 멋지고 듬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아저씨들이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자 질투를 하는 모습이 갑자기 애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제 안쪽을 볼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이런 농담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치마를 입고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게 이쁘다고 해주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쁘다는 이야기에 너무 설레이고 좋더라고요. 아직도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이 저희 진짜 삶처럼 느껴져요. 언제까지 비밀스러운 행복이 갈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